메이드 인 차이나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0년 전만 해도 짝퉁에 싸구려, 잘 고장나고 조잡한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요. 뭐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저품질의 상징과도 같은 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물론 먼저 찾아 나설 만큼 뭐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전보단 확실히 중국산 제품에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생각해보면요, 그냥 쏟아지는 중국산 속에서 이 반포기 심정으로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실제로 중국산 제품들의 품질이 이거 진짜 중국산 맞아? 소리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숙한 중국 브랜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보조 배터리로 유명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애플과 삼성 다음으로 세계 스마트폰 3위 기업이 됐었고요. 이젠 전기차 브랜드가 되는가 하면 아예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토요타의 전기차 판매량을 제칠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샤오미 말고도 중국은 전 세계를 제대로 점령하는 중이에요. 특히 전기차 2024년 전기차 판매 탑10에 샤오미 포함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무려 5곳이 들어버리는 위험을 보이기도 했고요. 14위에서 20위까지는 모두 중국산 자동차였거든요. 이 원래 자동차로 유명한 일본의 닛산, 토요타, 혼다가 22위부터 24위까지 나란히 차지한 걸 보면 중국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지 이해가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전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실 텐데요. LG전자죠. 최근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의 가전업체는 이제 폄하할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요. 가전 파트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중국의 성장세가 넋놓고 보고 있을 수준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치고 잘 만든 제품을 지금까지 대륙의 실수라고 불렀다면 이젠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돼버린 상황이죠. 오늘 주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앞서 말했듯 중국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은 이 최상급 품질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아쉽지 않은 품질에 그 중국 특유의 저가 포지션을 유지하니 가성비에 혹해 구매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가격 때문에 에어팟 대신 QCY 제품을 사용하는 중이고 보조 배터리는 국산 제품을 써본 기억이 없을 정도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저가 포지션이 중국산 제품에 있어 가장 큰 무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럭셔리 사치품이 아니고서야 시장 지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누가 뭐래도 가격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이 전략을 틀었어요. 중국산 프리미엄 브랜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점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던 중국 브랜드들, 이제는 오히려 국산만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도 잘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보락, 중국 특유의 이 산티한 느낌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아예 중국 브랜드라는 걸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2020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더니 국내에서만 매출이 291억 원에서 2023년에는 약 2천억 원으로 3년 만에 6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낸 브랜드입니다. 현재 국내 로봇 청소기 점유율 60%를 웃도는 업계 1위예요. 끝이 아닙니다. 아마 최근 백화점 가전 코너 들러본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로보락은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국내 주요 백화점 27군데 입점해 있습니다. 아예 프리미엄 오프라인 스토어까지 갖춘 상황이라 저는 솔직히 미국이나 유럽 제품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제는 중국 특유의 약점 AS도 보완된 모습인데요. 롯데하이마트와 계약을 맺어서 전국 352지점에서 사후 서비스가 가능한가 하면 택배 접수도 GS25와 협력해서 무료 택배 시스템까지 장착해버리는 아주 제대로 작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꼭 광고 같은데요. 광고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가전의 꽃 TV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센스 그리고 TCL이라는 두 브랜드인데요. 역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TCL의 경우는 원래는 저가형이었는데요. 브랜드 포지셔닝을 바꾸더니 이젠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습니다. 하이마트 내에서도 삼성과 LG 두 브랜드만 자리하던 프리미엄 TV 자리에 TCL이 당당히 함께하게 됐을 정도로요. 이게 그냥 넘길 수준이 아닌 게요. 2024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43%에서 30%로 감소, LG전자는 20%에서 16%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이센스는 점유율 24%를 기록, TCL은 17%로 상승하면서 둘 모두 LG전자를 제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확실히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고 그게 먹혀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중국이 기존 저가 정책에서 왜 갑자기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건데요. 중국 내 경제 침체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수 장사가 우선이에요. 자국 인구만 14억이 넘는 수준이니 이 내수 경제만 활용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내수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라 소비가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레 새로운 전략을 짜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 시험대로 삼기 좋은 나라가 한국인 거고요. 실제로 중국 내부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한국이 35,000달러, 중국은 13,000달러 정도인데요. 최저임금은 월 50만 원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나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실정이니 중국 자국민들은 점점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박리담회로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보이니 다른 전략을 펼치게 되는 거죠. 지난번 테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싼 값에 파는 장사는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심지어 24년 8월 기준 중국 청년 공식 실업률은 18.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일을 안 하네 어쩌네 하는데 근 1년간 가장 높았던 수치가 24년 4월 6.8% 수준이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도 중국의 프리미엄화에 한몫합니다. 두 국가의 무역 전쟁의 핵심은 관세인데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매기면 그 물품의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게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 둘 중 가격 상승이 더 치명적인 건 당연히 저가 브랜드입니다. 즉 중국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금 중국은 관세가 매겨져 가격이 비싸져도 힘을 잃지 않을 무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마냥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이야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지만 이미 지난 10수년간 쌓여온 그 인식을 당장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죠. 아무튼 분명 일반화되는 경우도 있기에 여전히 저품질이나 신뢰가지 않는 중국산 브랜드로 하여금 믿을만한 프리미엄 브랜드도 저평가 당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국내 사생활 영상들이 4,500개가량 무더기로 유통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IP캠으로 인한 유출인데 국내에 보급된 IP캠의 약 80%가 중국산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캠에는 사용자 정보를 제조사가 빼갈 수 있는 백도어 시스템을 심어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런 사례를 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인식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괜히 카메라 달렸다는 이유만으로도 노트북도 의심되고 TV 스크린도 안심 못할 것 같거든요. 이 단계들을 넘어서야 중국에 비로소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럼에도 중국의 기술력 발전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한 글로벌 과학 도시 중 중국이 탑10의 절반을 차지하는가 하면 그 순위는 베이징, 상하이, 뉴욕 순이었고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의 20년간 핵심 기술 추적 지표에 따르면 총 64개 핵심 기술 부문 중 무려 57개 부문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 등장한 AI 딥시크가 나스닥을 폭락시킬 만큼 혁신적이었는데 쉽게 말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도 더 적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이걸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리는 배짱도 보였고요. 물론 아직 사용자도 적고 그만큼 뭔가를 단정짓기엔 시기상조지만 이미 실력으로는 깔 게 없는 수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더더욱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과연 중국은 프리미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의견 남겨주시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여전히 불안하고요.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과연 양지화에 성공할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오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 프리미엄 브랜드를 꿈꾸시는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